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김민진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바로 첫 번째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작가님도 살짝 당황을 하셨나 봐요. 카키오라고 나와 있네요. 네이버와 카카오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흐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역시나 어제에 이어서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틀 동안 시가총액이 13조 원이 증발했다고 하는데요. 차장님,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자리에서 보유자분들 추가 매수 어떨까요? 우선 첫째로 과도한 시장의 네. 반응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시장의 주가라는 것은 항상 예상했던 것보다 오를 때는 더 오르고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지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주가의 하락 요인을 명확하게 살펴보고 주가의 반등 모멘텀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주가가 하락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결국 정부의 규제 리스크입니다. 두 번째로 주가의 낙폭을 확대시켰던 부분은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를 이끌고 왔었던 외국인들의 매도 때문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가 가장 크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규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더 불안해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규제 리스크가 어느 정도 명문화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정도밖에 규제 안 해? 매출액 비중으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치화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라도 지금까지 플랫폼 기업을 거의 2년 이상 동안 수급으로 이끌고 왔었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된다라고 한다면 반등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무언가 반등을 해줄 만한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조금 돌아와 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살펴보면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이나마 매수를 하고는 있고요. 카카오의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조금씩 다시 한번 담아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는 한데 역시나 굉장히 소량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그러면 보유자분들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아니면 혹시 뭐 신규 접근이라든지 뭐 좋은 대응 방법이 있을지요? 신규 접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요소들이 좀 확인이 될 네. 때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것이 주가가 네. 워낙 급락을 했기 때문에 상승폭 자체가 있겠죠.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서 매도에 대한 실익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이틀간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 시점에서의 손절매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추가적인 리스크 확대를 통한 물타기 추가 매수 전략보다는 보유 종목군 정도는 어느 정도 들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 손절하기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구간 추가 매수보단 조금 더 확인 후에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보자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뭐 이 두 종목 중에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 나중에 규제 리스크가 제한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카카오의 주가 반등 폭이 좀 더 크겠죠.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요. 네. 하지만은 현재 시점에서 두 개의 기업을 본다라고 한다면 네이버가 조금 더 우위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번 규제 리스크가 나왔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이슈가 컸었고 그러한 부분 쪽에 조금 더 맞닿아 있는 기업이 카카오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광고 시장 속에서 온라인 광고 쪽에 대한 안정적인 성장세 속 그리고 비검색 온라인 광고 같은 경우도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동사의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광고 시장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지홀딩스라든지 손자회사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홀딩스 최근에 일본에서 굉장히 주가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라인 광고 때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제페토와 같은 플랫폼 그리고 크림과 같은 리셀 플랫폼 이런 것들에 대한 성장세가 워낙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기대 요인들 주가에 대한 하락 시에는 관심도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주가 차트 흐름 보시면은 장기 평선인 121일 평선 계속적으로 반등이 나왔었던 구간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1차적으로 반등 가능성을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면서 목표가는 50만 원 선, 손절가는 37만 5천 원 선을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카카오의 하락폭이 컸던 만큼 반등이 나올 시에는 카카오가 조금 더 크게 반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신 건 네이버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가격 전략 잘 살펴보시면서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테마 열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진 차장의 갈테마 열어봅니다. 중국이 게임 규제에 이어서 이번에는 엔터 사업까지도 규제 리스크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엔터주들이 조금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평가들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관련주들이 오늘 뭐 J컨텐트리, SMCNC를 비롯해서 SM, 키스트 다양한 종목들 올라와 있습니다. 네. 정말 제2의 한한령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까지 가져가는데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셨나 봐요. 우선 엔터주들을 들고 나온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제가 규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 그 규제가 과연 얼마나 회사에 피해를 입힐지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주가가 더 많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매수 기회를 볼 수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의 주요 4개사의 엔터사들의 음반 매출 비중을 살펴보게 되면요. 중국 쪽에서 적게는 0.6%, 많게는 2% 정도밖에 매출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러면은 다른 활동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사실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연 활동 혹은 뭐 기타 이제 여러 가지 광고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거 한한령 이후에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대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유튜브 수익 창출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엔터사들에게 피해 입힐 만한 내용은 거의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것은 오히려 엔터사들에게 기회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제목만 놓고 봤을 때는 규제 리스크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겁을 먹을 수 있겠지만 자세하게 일단 파헤쳐 주셨는데요. 국내 엔터주들이 중국의 규제 리스크의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고 조금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종목들 있잖아요. 네. 어디 쪽이 조금 더 앞으로의 성장성이 좋다고 보세요? 저는 뭐 많은 종목이 있지만은 분기 실적이 좋아질 만한 기업을 네. 한번 꼽아봤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JYP 엔터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를 꼽은 이유는 결국은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의 하반기 활동이 크게 나타난다라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요. 스트레이키즈 굉장히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번 앨범 같은 경우 지금 밀리언셀러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일본의 트와이스 그리고 2PM이라든지 니주의 활동이 모두 다 3분기, 4분기까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분기 기준으로서의 실적을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 요인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JYP 엔터는 굉장히 젊은 그룹이라는 젊은 그룹들이 많이 아티스트들이 속해 있는 회사라는 부분인데요. 젊은 아티스트들이 많이 속해 있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재계약한 아티스트보다 더 높은 수익 분배 비율을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회사에 대한 이익률이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조심스럽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젊은 아티스트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는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이것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 즉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아티스트들을 사전적으로 인기를 끌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인기를 얻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확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종합적으로 조금 더 빠른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현재의 주가 흐름 기대 요인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최근 주가 차트 흐름 보시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과 함께 단기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다중저점 구간까지 주가가 밀려온 상황 속에서 이 부분 내에서의 하단까지는 견고하다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손절가는 짧게 38,000원 선 그리고 목표가는 5만 원 선까지 조심스럽게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가 타사에 비해서 이 신인 그룹이 매출을 발생하기까지 조금 전략을 잘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면서 오늘의 추천주로 주셨고요. 네, 손절가 38,000원 그리고 목표가 5만 원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갈테마 가라와 함께 이슈앤뷰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진 차장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